네, 제가 두 번째 이제 연구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상담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했던 몇 가지 연구들의 주제를 말씀드리면, 일단 한국 상담이 나아갈 방향. 이거 좀 너무 거창한 제목인데, 하여간 제가 이 시점에서 어떤 우리 한국 상담 어떻게 될까 하는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그 발표한 내용을 좀 논문화해서 이렇게 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 상담 교사 제도 발전 방안이나 청소년 상담사 자격 제도 발전 방안, 또 상담 자격의 현황, 또 NCS 활용 상담 자격 표준화 등의 연구들을 정책과 관련돼서 학술지에 제가 실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두 개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국내 상담 관련 민간 자격의 현황과 발전 방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법제화가 왜 필요한데 라고 할 때의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민간에서 활용되는 상담 자격이 너무 중구난방이고 좀 관리가 안 되고 있어 라는 이제 문제의식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연구의 목적은 상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지금 이제 모든 자격이 등록해서 써야 되는데, 그래서 등록된 민간 자격의 분석을 해서 우리 심리 상담 민간 자격의 현황이 어떤가 를 좀 파악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심리상담 관련 민간 자격을 대상으로 이게 상담 인력을 배출한 실적도 한번 조사해보고, 실제로 정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지, 그 다음에 일정 규모의 자격 배출 실적이 있는 심리상담 민간 자격의 기준, 방법, 절차 이런 것들 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자, 이런 거였어요. 그 방법은 민간 자격 등록 서비스라고 이제 지원능력 개발원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사이트에서 상담, 심리상담, 상담심리 이런 이제 자격 명칭을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색된 4,446개가 됐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전문 심리상담, 심리상담을 다루고 있는 것과 좀 컨설팅이라고 생각되는 자격을 좀 구분했고, 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볼 때 전문 심리상담 자격이라고 보여져 라고 하는 4,500개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대화 중심과 매체, 매체라고 하면 이제 미술도 들어갈 수 있고, 아까 제가 법제화 쪽에서 말했던 반려동물 모순 치료, 이런 것들은 이제 언어를 중심으로 한 치료라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게 좀 구분해서 보려고 했습니다. 일단 이제 민간 자격 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2013년이나 4년에 그때 이제 의무화가 됐을 겁니다. 그전에는 이제 등록해도 되고 그냥 알아서 그냥 운영해도 됐었는데, 아마 2013, 14 그때 어간에 이제 법으로 모든 민간 자격은 다 등록을 하고 써야 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제 상담과 관련된 자격을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 심리 상담과 자문 선고를 저희는 구분한다고 했는데, 일단 그렇게 나눠 봤을 때 등록한 매년 등록하는 개수를 볼 때에 지금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는 게 417이 2013년도이잖아요. 아마 그런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때 많이 등록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2014, 15에 확 늘어서 700개, 800, 한 900개 정도가 등록이 돼요. 아마도 이제 정신건강 그때 이제 이슈가 2013, 14년도 있었고, 세월호 지나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좋은 의미의 관심사, 혹은 이게 돈이 되겠구나, 영업 측면에서 관심사, 이런 걸로 해서 이런 자격을 만든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 뒤로도 꾸준히 계속 신규 자격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논문을 쓸 때가 2018년도 하반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제 숫자는 그때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상담 인력 배출 실적이 있는 자격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은 등록했지만 실제로 그걸 운영하지 않는 곳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과연 제대로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자격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등록한 연도 기준으로 해서 쭉 본 겁니다. 그래서 발급 자격이 있는 자격 수, 그리고 2008년도에 15개가 등록을 했는데, 저희가 10년이 지난 2018년도에 보니까 그 중에 11개만이 발급 실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등등등등 해서 볼 때에 한 740여 개 정도가 발급을 하고 있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발급은 하는데 보고를 안 했을 수도 있죠. 그건 뭐 저희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 민간자격 등록 사이트 상에서 우리는 이걸 발급했어 라고 거기 보고된 것이 744개, 즉 4,000개 중에서 700개 정도, 750개 정도만이 자격을 운영했다라고 보고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걸어놓은 자격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격을 하려고 하면은 뭐가 이제 필요하지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이 숫자는 저희가 이제 그거를 다 이제 또 검색, 나름 분류를 해가면서 이 자격이 그러니까 이제 규모 있는 자격, 예를 들어서 한 100명도 안 배출한다 이러면 사실 뭐 너무 작은 자격이기 때문에 이걸 뭐 굳이 분류할 필요가 없다, 분석 연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일정 정도 기준을 가지고서 다시 추렸습니다. 그래서 한 80여 개 정도의 자격을 가지고서 저희가 좀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게 이제 상담 전공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이 15개. 전공은 요구하지 않고 그냥 이제 어떤 단기간 교육도 많이 제시를 하잖아요. 근데 교육을 대면 교육으로 제시하는 것, 온라인 교육으로 제시하는 것,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봤는데, 보시듯이 상담 전공을 요구하는 자격은 상당히 이제 적은 숫자였고,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어떤 교육을 참여하면 자격을 주는 방식이 대부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검정 기준, 이 검정이라는 것은 시험을 보냐, 실무적인 뭐 예를 면접을 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를 과연 제시하고 있느냐? 어떤 곳은 그냥 교육 수료만 하면 특별한 검정이 없이도 자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자격 검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거, 한 개 있는 거, 이런 이 검정 기준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시험을 통과한다, 면접도 한다, 연수도 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 상담사 같은 경우는 그 세 가지가 다 요구되잖아요. 그런 어떤 기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도 없는 게 14개가 있고, 전체 77개 중에서 한 개 있는 게 35개, 이런 등등으로 해서 4개를 요구하는 것도 10개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았었고, 표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다 보여드리는 게 좀 번거로워서 몇 개만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재 우리 민간 자격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연구를 했었고, 저희가 이제 그 연구를 끝내면서 생각했던 향후 우리가 뭘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일단 상담이 뭐지? 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아까 중분류 NCS에서 상담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담이라고만 해야 될 것이냐, 전문 상담이라고 해야 되는가, 심리 상담을 해야 되나, 이것은 지금 법제화 과정에서 계속 논란거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심리 상담 분야 범위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의가 필요하다. 직업 상담사라는 게 있죠. 직업 상담을 우리 심리 상담에 넣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도 중요한 이슈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넣지, 어떤 분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직업 소개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건 컨설팅 쪽이지 우리 상담은 아니잖아,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에 대한 명확한 어떤 선이 그어져야 이제 법의 적용 범위가 어디냐 이런 것이 정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연구는 이제 민간 자격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상담 관련 민간 자격 등록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겠다. 즉 지금은 일종의 아무나 여러분들 개인도 어떤 단체도 이렇게 상담 자격 만들어야 일정한 절차만 만들어서 일정 신고만 하면 다 운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너무 문제가 많다. 일정 허들이라는 게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떤 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걸 좀 충족한 그런 자격들만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이것을 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면서 계속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상담이라고 해서 공공 영역으로만 인식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 영역에서 법이 이미 있는 곳, 예를 들어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가 공공의 영역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국가가 관리를 해야지 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따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상담은 이건 민간 영역으로 한 거예요. 공공 영역이 아니라 니네들이 알아서, 국민들이 알아서 하세요 했던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의료, 당연히 이제 의사들이나 간호사들, 어떤 법적 규정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법적 규정에 따른 서비스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상담도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 집단에 합의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관리 체계를 단일화하는 것이라든지, 또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NCS를 이제 만들어 놓고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NCS 활용, 상담 관련 민간 자격 검정 과정 이런 것들도 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상담 관련 민간 자격을 위한 최저의 교육 수준, 전공 기준도 필요할 것이고, 또 이런 상담 전문가 양성의 표준 모델, 상담가는 이렇게 양성하는 거야 라는 것들도 제시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연구는 심리상담 직무능력 표준, 즉 NCS를 활용한 심리상담 자격 표준화 방안이라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연구에서 자, 앞으로 이런 것이 좀 필요하겠어 라고 제안했던 것을 이제 연구를 한번 해본 건데요. 일단은 이제 심리상담 NCS 기존에 개발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상담 분야의 자격을 좀 표준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이런 걸 찾아보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심리상담 국가기준 제정 관련된 이제 자료를 좀 분석해 봤고, NCS 기반 심리상담 자격 표준화 방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이 표는 2015년도에 심리상담 NCS를 개발할 당시에 그 보고서의 내용 중에는 이제 자격에 대한 제안이라는 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개발하는 제가 팀장을 맡으면서 여러 참여위원들과 함께 우리가 NCS를 이미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데 이걸 활용해서 정말 자격을 만들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안을 짜본 겁니다. 그래서 능력 단위 보면 이게 1부터 12번까지 순서는 이제 좀 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12개의 이제 능력 단위, 이 용어가 좀 어색하실 텐데요. 이 능력 단위는 뭐 좀 쉬운 말로 하면 이제 상담의 하위 영역 내지 상담에서 하는 일, 직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심리상담을 하려면 상담 안내도 해야 되고 의료 연계도 해야 되고 자료 관리도 해야 되고 맨날 상담자 훈련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심리상담에서 이런 걸 하는 거야 라는 것들을 이제 구분해 본 건데, 당시에 12개로 저희가 나눠 봤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NCS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문성 수준을 나름대로 표로, 숫자로 한 거예요. 그건 이제 그 NCS 개발하는 산업인력공단 쪽에서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1부터 8까지가 있는 것이고, 8이 가장 높은 수준, 1은 가장 낮은 수준. 근데 이게 좀 설명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냥 우리가 익숙한 학위 기준으로 본다면 4수준 정도가 이제 학부 졸업자, 6수준이 석사 졸업자, 8수준이 박사 졸업자, 이렇게 이해하면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쉽습니다. 꼭 그렇게 거기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만 전문성의 어떤 수준으로 봤을 때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이해하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4수준 정도면 학부 졸업한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일, 6수준이면 석사 졸업, 8수준이면 박사는 나와야지,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비교적 쉬운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12개의 능력 단위를 좀 여러 거를 좀 구분을 해서 보면 평가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좀 유사한 것끼리 묶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안내나 의뢰 연계, 자료 관련 상담 관리라는 걸 묶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접수 상담이나 개인 심리치료 상담은 개인 심리치료 상담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일종의 과목이라는 걸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1급과 2급으로 나눠서 자격을 설계를 해봤는데, 2급 검정을 할 때는 이런 과목을 보고 1급 검정할 때는 이런 거 보면 그래도 이제 급별 어떤 전문 영역에 있어서의 수준 차이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2015년도의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격관리와 관련된 여러 시스템 중에서 시험을 보는 검정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제도도 있지만 일종의 학원에서 일정한 시간을 이수를 하면 자격이 주어지는 과정평가형이라는 자격도 있습니다. 지금 직업상담사 같은 경우가 두 트랙이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험 봐서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일정 과정을 참여해서도 1급 혹은 2급 자격도 다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기술교육대학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학과를 새로 신설을 하면서 그 학과를 졸업하면 그 과정을 이수를 하면 이 직업상담사를 취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짰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입생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반 학과에서도 그 과정에 맞춰서 운영을 하면 국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식의 자격 운영 시스템인데, 이쪽 심리상담사도 그렇게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직업상담사 2급을 참조를 해서 비슷하게 한번 안을 짜본 건데, 이건 이제 제가 연구를 하면서 만든 안입니다. 그래서 이 NCS상 심리상담의 능력 단위로 개발되어 있는 것들을 구조를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필수 능력 단위, 즉 이런 것들은 꼭 배워야 되는 거야
해서 20시간, 30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 배정을 하고, 이제 이 선택 능력 단위라는 것은 이것들 중에서 어떤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냥 총 교육 시간만 맞추면 돼. 라는 방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선택 능력 단위인데요. 당시에 이제는 이제 이 12개의 능력 단위밖에 없었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여기 선택으로 했지만 이것까지 다 포함해야지 교육 시간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형식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구성을 해서 NCS 기반 기술 자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청소년 상담 복지 신자격 개발. 제가 아까 NCS 개발했을 때 우리는 청소년 상담사는 자격,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는 현장을 염두에 두고 개발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제 그거를 거기에다가 이 청소년 상담 복지 NCS를 적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라인이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청소년 상담 복지 신자격 개발이라고 해서 당시에 개발되었던 청소년 상담 복지 NCS를 기반으로 해서 자격 설계를 했었는데, 그때 이거는 청소년 상담 복지라는 자격으로 L4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레벨 수준 4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수준이라는 게 4면 학부 졸업자 수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L4라는 자격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당시 이제 상담 전문가 그룹에서 야 이건 너무 낮아, 상담자가 이렇게 학부 수준을 해서 되겠어 하면서 이제 뭐 6으로 올려야 돼, 5여야 돼, 뭐 이런 논란이 됐습니다만 결국 연구 보고서는 L4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 능력 단위, 선택 능력 단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안을 만들어서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다음 요건 이제 제가 만든 표인데, 지금 한국 상담학회 같은 경우 이제 전문 상담사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서 검정 과목이 있습니다. 상담 윤리, 상담 이론, 실제 집단 상담 등등등등 이라고 할 때에 요거를 NCS와 좀 연관해서 표를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즉 상담 윤리라는 우리 검정 과목을 하고 있는데, 요 상담 윤리라는 과목은 NCS 상에서 좀 관련된 걸 찾아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들이 다 연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 보면은 우리 상담학계의 그 자격 검정이라고 하는 것이 NCS 기반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거를 바꾸자는 의미가 아니라 포장을 좀 새롭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NCS라는 국가자격 표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참고 활용을 해서 우리의 민간 자격을 운영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자료를 이런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연구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당시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우리 상담학회 쪽에서는 연수 프로그램도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 봤어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BBLS를 하고 있잖아요. BBLS 2시간 내지 3시간 참여하면 뭐 연수 점수로 인정받을 텐데, 그럼 이 BBLS의 내용도 여기서 보고 있는 이 NCS의 어떤 영역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연수의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시 한국 상담학회 연차학술대회 우리 여름에 하잖아요. 한 3일 정도 하는데 거기에는 프로그램들을 쫙 가지고 와서 그거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 봤어. 그래갖고 그렇게 보니까 비교적 우리는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중에서 당연히 이제 개인 상담 영역이나 집단 상담이나 심리검사 이런 실무적인, 실무라기보다는 상담 이제 전문 영역과 관련된 일들을 그 연수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한국 상담학회가 자격 운영에 있어서 혹은 1년 동안의 여러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NCS의 어떤 부분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고, 혹은 개인별로 제가 우리 한국상담학회 1년의 어떤 활동들에 참여하면서 나는 올해 내가 참여했던 것은 NCS 기준으로 봤을 때 개인 상담은 뭐 예를 들어 뭐 10시간 했고 심리검사는 5시간 했고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연수 영역 활동들을 이 NCS 기준으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올해는 이걸 좀 부족 뭐 덜 했네, 이런 부분을 더 잘하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개인별 역량 개발에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하면서 일단은 이제 향후 상담 분야의 NCS에 대한 우리 상담기 인식 제고가 필요하겠다. 즉 저희가 이제 이 NCS의 활성화 활용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떤 분들은 사실 이거 반대하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NCS 들어갈 때 저도 이제 반대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것이 다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NCS가 국가직무능력 표준으로서 우리 상담기가 적극 활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NCS가 뭔지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될 것이고, 이것이 유용하다라는 필요성도 생각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각 학회나 학원 개인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식 제고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전문 영역별 상담사의 역량에 대한 표준 마련이 필요하겠다. 아까 이제 법이나 또 앞에 연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담사 역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표준 모델이 사실 딱히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전문 상담사 관점으로 보면 개인 상담 몇 시간 하고 슈퍼비전 몇 시간 받고 혹은 집단 상담 몇 시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어떤 수련의 시간 기준이라는 것은 마련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 100시간 하면은 뭐가 얼만큼 잘하게 되는데 이런 기준은 사실 뚜렷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연구 소개해드릴 때 맨 마지막에 제가 번역한 책 상담 교육과정의 구성과 평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그런 걸 다루는 거예요. 상담사들이 교육과정이나 혹은 석사를 취득했어. 그래서 무엇을 얼만큼 할 수 있는데 라는 측정을 어떻게 하지? 라는 것이 그 책이 이제 다루는 내용인데 사실 그거 하려면 그런 이제 표준 역량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개인 상담을 할 때 이 정도 수준하면 2급이야. 이 정도 해야지 1급이지. 이런 것들은 역량 표준이 마련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역량 표준이 마련된다면 그걸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제 훈련 모듈, 평가 방법 이런 것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이 연구의 이제 제안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상담 정책에 대한 연구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고요.